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3월 20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은 광고 내용이었는데 sandwich라는 단어가 3번 나왔어요. sandwich, sandwich입니다. opportunity, specialty, thinly, thinly, 발음하기 좀 어렵죠? thinly, masterpiece 이런 단어들이 보였고요. 2번 지문은 또한 광고였는데 renovations, finished, renovated, fantastic, attractions 좀 긴 단어들이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 보이지 않습니다. Part 2, 사진 묘사에서는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실 같은 공간이 나왔는데 a workshop이라는 단어 좋아요. 첫 문장에서 This picture was taken at a workshop 하면 workshop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라는 뜻이고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a workshop 하면 문장이 조금 길어지죠. workshop처럼 보이는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라는 의미이고 요 두 번째 문장에 some kind of를 더해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추측의 의미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워크숍처럼 보이는 것 같은, 마치 워크숍 같은 그런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인데, some kind of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게 유창성 좋게 들리는 표현입니다. 회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some kind of 뭐라고 하면 뭐의 종류 같은, 뭐 같은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자기가 묘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확신이 없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a workshop 이라고 하면 좀 확신의 느낌이 들어가는 거고 some kind of a workshop 하면 마치 요것 같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 써주셔도 좋습니다. 총 2명이 나왔는데 남자 1명, 여자 1명이었어요. There are 2 people in the scene, a man and a woman. 이 문장도 There are a man and a woman 이렇게 문장이 짧잖아요. 그런데 there are 2 people in the scene. A man and a woman. 하면 문장이 길어지죠. 문장이 조금 길어진다는 것은 45초의 말하는 시간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 문법 공부 이런 거 열심히 해서 시험 보러 가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어떻게 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조금 더 문장을 풍성하게 해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는 게 시험 점수를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남자는 사진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The man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is 뭐 하고 있어요? 하시면 되죠. 이 남자가 하고 있는 행동은 한 손으로는 페인트 칠하는 붓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손은 뭐 안 들고 있었고 앞에 있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The man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is holding a paintbrush and looking at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쪼가리를 보고 있다. 까지만 하는 것보다 이 종이가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게 더 정확한 문장이겠죠. Looking at a piece of paper on, piece of paper가 어디 있어요? 테이블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That is placed on the table. 이 테이블은 어디 있어요? 남자 앞에 있어요. In front of him. 이 정도의 문장이 나오면 이 남자에 있어서는 너무나 상세하게, 정확하게 묘사를 해준 거죠. The man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is holding a paintbrush and looking at a piece of paper that is placed on the table in front of him. 되게 긴 문장이지만 네, 물론 조금 이 문장 너무 부담스럽다 하실 경우에는 문장을 좀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holding a paintbrush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한다든지 뒤에 있는 여자는 서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woman is standing in the background of the scene. 사진의 뒤쪽에, 장면의 뒤쪽에 서 있대요. And looking at the man. 이 정도로 여자 묘사를 해봤습니다. 사물은요, 선반들이 있었어요. shelves. 그리고 페인트 통 있죠. containers of paint. 이런 명사 사용하실 수 있었겠고요. 무슨 기계들이 있었는데 이 뭔 기계들인지 모르겠어요. 기계는 기계인데 기계가 영어로 뭐예요? machines. 그죠? 기계들, machines. 뭔 기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표현 기억나세요? Some kind of, 진짜 좋은 표현이에요. Some kind of machines.
이렇게 해주시면 유창성도 좋게 들리고 하나의 문장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Part 3, 세 번째 파트는 휴식 시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4번 문제가 첫 번째 휴식, 하루의 첫 휴식이 있죠. 그게 when이냐, 그리고 그게 남들과 같은 시간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질문이 2개가 한 문제에 들어있는 거죠. when이라는 질문에는 뭐 시간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10 o'clock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before lunch, right after lunch 이런 식으로 시간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남들과 같은 시간입니까? 네, 아니요 질문이죠. 그러면 네, 남들과 같은 시간입니다. 아니요, 남들과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베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 추가 문장을 하나 더 답변에 넣으신다면 나는 그때 주로 뭘 해요? 이런 문장도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where 하고 how long 이에요. 그럼 나머지 질문들이 뭐였는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휴식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휴식. 그러니까 where. 어디서 휴식하냐 뭐 이런 질문이겠죠. how long. 얼마나 길게 그 시간이 지속이 되냐. 얼마나 휴식이 기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Where, how long? 그러면 어디 가실래요? 공원 이런 데 가세요. 아무 데나 빨리빨리. How long 하면 10 to 20 minutes 이렇게 하셔도 되고 over 30 minutes 하셔도 되고 1 hour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다 좋은 답변이겠습니다. 6번 문제는 30초 답변 하셔야 되잖아요. 6번 문제는 내가 쉬는 시간에 make calls 라는 표현이 시험 문제에 들어있었어요. make calls 라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걸다, 전화를 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쉬는 시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니에요. 30초 동안 답변을 하시려면 네, 걸기도 합니다. 나는 전화 안 걸어요. 뭐 이렇게 단답을 하시면 30초를 채우기가 어렵겠죠. 이 30초 답변은 정석으로 답변하는 게 이렇게 4-5문장 구성이에요. 서론 얘기해주고 이유를 2개쯤 얘기해주고 결론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런 공식은 휴식 시간에 누구한테 전화를 거니? 서론. 여러 가지 이유로 휴식 시간에 나는 누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유 1번. 첫 번째 이유는 누구랑 통화를 하면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입니다. 2번째 이유는 나는 내 친한 친구와 통화를 했을 때 업무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결론, 4번 문장이죠. 그래서 나는 휴식 시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에 딱딱 맞춰서 답변을 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학생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이렇게 공식 맞춰서 하는 거 말고 그냥 프리스타일로 막 주저리 어쩌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되나요? 그래도 만점 나올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됩니다. 네, 그래서 회화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이 구성에 꼭 맞추지 않으셔도 막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I like talking to my girlfriend during my breaks. 나는 휴식 시간 동안 내 여자친구랑 대화하는 거를 좋아해요. I talk to her several times a day. 나는 하루에도 몇 번 그 여자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if she doesn't hear from me for a few hours, 내 여자친구는 몇 시간 동안 나한테 소식이 없으면 she gets worried.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So I try to call her whenever I have some free time. 그래서 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녀에게 전화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Talking to my girlfriend always makes me feel happy. 걔랑 대화하면 너무 행복해져요. So yes, I call her during my breaks. 그래서 나는 내 휴식 시간 동안 걔한테 전화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10년 넘게 강의를 해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석으로 구성에 딱딱딱딱 맞춰서 하는 거를 훨씬 더 잘하시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쳤을 때는 좀 구성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점수가 잘 나올 확률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프리스타일로 하는 게 더 편한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도 만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Part 4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나왔고 장소, 날짜 하고 일정들이 쫙쫙쫙쫙 나와 있어요. 7번 문제는 일정 7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스케줄이죠. 마지막 스케줄은 7번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일정 7번, 시작 시간 얘기해줘. 누가 진행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정 7번, 시작 시간, 그리고 누가 진행하는지 발표자 6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8번 문제는 취소된 일정이 하나 보이죠? 저런 거 있으면 8번에 너무 유력한 문제입니다. 발표자 4번. 이 진행하는 일정, 요런 일정 있잖아. 그거 몇 시에 시작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취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일정 취소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9번 문제 보니까 시간 3, 여러분들 다 보세요. 점심시간이네요. 시간 3에 도착을 내가 할 것 같대요. 그러면 놓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놓치는 건 첫 번째 스케줄과 두 번째 스케줄이지요. 그거 두 개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전이 2줄이 나왔고 오후가 너무 여러 줄이 나왔어요. 그러면 9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두 개의 옵션을 쳤을 때 9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오전인 것은 100%이죠. 9번 문제는 3줄 읽어줘, 4줄 읽어줘, 5줄 읽어줘 이런 애들은 뭐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이 2개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9번 문제에 적합해요. 네, 그런 애들 9번 문제에 나올 확률 아주 높다라는 것을 준비 시간 동안에 미리 생각을 해두셨으면 시험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가 있었겠네요. 오후 스케줄 다 얘기해줘. 이거는 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얘기를 할까요? 우선 8번 문제에서 일정 5번을 건드렸어요. 네, 그것도 오후 스케줄 다 읽어줘가 9번 문제에 나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가장 좋은 이유는 오후가 너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몇 줄이에요? 5줄인가요? 이거는 9번 문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Part 4 난이도 뭐 괜찮았고요. Part 5 얘기해 볼게요. 학교에서 새로운 종류의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대요. 선생님이 부족하대요. 선생님을 더 고용을 해야 된대요. 새로운 종류의 수업들을 티칭을 할 선생님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광고는 이미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광고는 해결책으로 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좀 잘 안 나오는 유형의 상황이네요. 해결책 하나 제가 공유를 하자면 여기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 진행되는 수업에 대한 선생님이 없을 뿐이지 다른 선생님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sk our current teachers, 우리 현재 모시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to introduce someone, 누군가를 소개시켜달라고 한번 물어보자. 이런 해결책도 만점 나올 수 있는 해결책이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그 뒤에 부연 설명으로 조금 더 스토리를 진짜처럼 지어내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다른 학교에 계시다가 오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을 많이 알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Part 5는 되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주 안 나오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 있고요. Part 6, 마지막 파트는 친숙한 직업, 친숙한 직종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질문이 여기가 끝이 아니겠죠? 생각해보세요. 네, 끝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 생각한 그 직업 있죠? 그 직업, 해당 분야의 종사자들이 일하는 방식 있죠? 그 일하는 방식이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냐? 어려운 질문. Part 6는요. 뭐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라고 시작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거 어려운 유형이에요. 뭐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라고 시험이 시작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2개가 뭐냐면 취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직종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이 2개가 대표 주자예요. 취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는 질문이 이제 좀 쉬운 방향으로 가는 거고 직종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질문으로 칩니다. 준비 시간 동안에 테크놀로지로 인해 많이 변화된 직업을 생각해내는 게 좋겠죠. 네, 테크놀로지, 뭐 옛날이랑 지금이랑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직업을 생각을 우선 해내는 게 좋겠습니다. 준비 시간 동안에. 내가 또 너무 모르는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되면 논리적인 예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단어, 어휘가 생각이 또 안 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제시했듯이 나한테 친숙한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한테 친숙한 직업은 teacher예요. Obviously. 그래서 school teacher, 제가 뭐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school teacher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학교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죠? 종이 엄청 많이 쓰던 게 페이퍼가 좀 디지털화가 되었죠. 요새는. 그래서 brainstorm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를 막 쥐어짜봤는데 many schools have become paperless. 요새는 많은 학교들이 종이를 아예 안 쓰는 학교들도 있대요. paperless 하면 종이 없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paperless가 됐어요. 그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발전시켜보자면 왜 paperless가 됐을까? 환경 보호를 할 수 있죠. protects the environment 그리고 reduces waste. 낭비가 적어져요.
물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낭비가 적어진다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고 technology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낭비가 적어진다든지 환경 보호할 수 있다는 많은 학교들이 페이퍼레스가 되었다에 따라오는 살짝 부연 설명 요 정도여야 되지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뭐 동물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면 gon란합니다. 그럼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또 하나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프린팅 해야 되잖아요. 출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출력한 것들을 저도 진짜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무지 많이 했어요. 이 스테이플 찍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출력해서 몇백 장씩 찍고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스테이플링을 또 안 하면 학생들이 종이 막 10개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다 잃어버리고 난리 나고 이러고 스테이플링 꼭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this printing and stapling, this takes a lot of time. 그때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막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 남는 시간을 학생들과 더 보낼 수 있는 거죠. 학생들에게 더 시간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학생들을 좀 더 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more time can be spent on their students. 그리고 또 종이나 이런 거를 아끼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종이나 이런 거 사려면 또 돈 들죠. 그래서 cost,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브레인스토머를 해서 아무 아이디어나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질문이 좀 어려운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teache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는 분야가 teacher가 제일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친숙한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 정도로 깊이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시험 어려웠죠. 난이도 8 가겠습니다. Part 2 사진묘사는 꽤나 자주 나오는 장소이지만 매주 시험 보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매주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닌 이상 꽤나 자주 나오고 아니고는 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장소 묘사가 까다로울 수 있었고 Part 3에는 첫 질문이 되게 긴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답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Part 5는 듣기가 길거나 말 속도가 빠르거나 하진 않았지만 낯선 문제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거기에서 난이도 조금 올라가고 Part 6는 여러모로 대답하기 어렵다고 소문난 유형이에요. Part 4는 중간 딱 난이도가 중간 정도. Part 1은 오히려 약간 쉬운 편. Part 4랑 Part 1이 한 중간이나 좀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난이도 9, 10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난이도 8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오늘 시험 후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